하은이 잠들었어요. 준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주 봤습니다. 한참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근데 미영 씨 보면 자꾸. 준혁 씨의 손이 제 볼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딸의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손녀를 재우고 나면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미친 짓인 거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미영, 52살입니다. 이혼한 지 8년 됐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은 회사 후배를 선택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딸 하나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위자료 받아서 동네에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연애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한 번 데인 게 너무 컸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게 익숙해졌어요. 외롭냐고요? 솔직히 외로웠죠. 하지만 그게 제 삶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딸이었어요. 서연이 28살. 2년 전에 결혼했고 작년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은이. 세상에 그렇게 예쁜 게 또 있을까 싶었어요. 문제는 딸 부부가 맞벌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제가 하은이를 봐주기로 했죠. 일주일에 서너 번 딸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저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오셨거든요. 최준혁 씨 58살. 서연이 시아버지였어요. 사별하신 지 5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눈도 잘 못 마주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돈 어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38도 7분. 서연이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하은이를 안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 씨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준혁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차 뺄게요. 병원 가시죠.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듬직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소아과 응급실에서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은이 링거 맞는 거 번갈아 안아주고 준혁 씨가 자판기 커피를 사다 줬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서연이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더 무서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내가 아플 때 준혁 씨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때 어깨에 뭔가 덮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준혁 씨가 자기 재킷을 걸쳐주고 있었어요. 좀 쌀쌀해서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사돈 어른인데, 딸의 시아버지인데. 하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따뜻한 남자였어요. 8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챙겨준 적 없었거든요. 새벽에 태어나고 딸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니 준혁 씨가 서 있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준혁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에요. 하은이 할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죠. 준혁 씨가 현관으로 향하다가 돌아봤습니다. 사돈 어른, 밥은 챙겨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못 드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8년 동안 누구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준혁 씨를 볼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전에는 그냥 사돈 어른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눈이 갔습니다. 손이요, 목소리요, 웃는 모습이요. 미쳤나 봐.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딸네 집에서 마주쳤어요. 준혁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은이 그 뒤로 괜찮아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요? 당연한 건데. 준혁 씨가 웃었어요. 주름이 깊게 폈습니다. 그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하은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바닥에 앉아서 블록을 쌓아줬어요. 하은이가 까르르 웃으며 무너뜨렸죠. 준혁 씨가 또 쌓고 하은이가 또 무너뜨리고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준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하은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요. 준혁 씨가 하은이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5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준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하은이 데리고 산책이라도 갈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둘이서요? 아니, 셋이지. 하은이도 있으니까.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준혁 씨가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걸었고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벚꽃은 이미 졌지만 연두빛 이파리들이 싱그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머, 손녀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서 예쁘네. 모르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아니요, 저희는 사돈 사이예요? 그게 더 이상하잖아. 네, 감사합니다. 준혁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나서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받았네요. 그러게요. 저는 애써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유모차에서 잠들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사돈어른, 준혁 씨가 불렀어요. 네, 그 호칭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미영 씨라고 부를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 그 세 글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왜 안 돼요? 우리 자주 보는데. 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준혁 씨라고 부를게요.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에서 준혁 씨로. 작은 변화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원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꽃집 얘기, 날씨 얘기, 하은이 얘기. 별거 아닌 대화였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랑 걷는 거요. 준혁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나처럼.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준혁 씨가 유모차를 밀며 말했어요. 오늘 좋았어요, 미영 씨. 저도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52살 먹고 얼굴이 빨개지다니. 딸네 집 앞에서 헤어졌어요. 준혁 씨가 차에 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산책해요. 네.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빨리 대답한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발그레해져 있었어요. 눈도 반짝거렸고요. 이게 나야? 52살 이혼녀가? 미쳤어. 진짜 미쳤어. 중얼거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뒤척였어요. 준혁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는 모습, 나를 부르던 목소리. 미영 씨. 그 세 글자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딸의 시아버지잖아. 하은이 친할아버지잖아. 하지만 가슴은 이미 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그 후 우리는 자주 산책을 갔습니다. 하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돌았어요. 준혁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하은이 얘기, 날씨 얘기 같은 가벼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깊어졌습니다. 미영 씨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준혁 씨가 물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번 데이니까 무섭더라고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해해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내 보내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5년 동안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6월 초였어요. 그날따라 딸 부부가 늦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어요. 밤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저녁 먹고 졸려했어요. 제가 안아서 재웠습니다. 준혁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오니 준혁 씨가 냉장고를 열고 있었어요. 와인 한잔 할까요? 애들 와인 사놨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셔도 되나?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와인을 따라줬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찰랑거리는 붉은 액체가 조명 아래서 빛났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미영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돼요? 준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미영 씨 생각이 나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병원에서 그날 이후로요. 자꾸 신경 쓰여요. 준혁 씨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돈 사이인데. 준혁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도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자꾸 준혁 씨 생각이 나요. 준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 사이 거리가 가까웠어요.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지? 미영 씨. 준혁 씨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올라왔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대답하면서도 손을 빼지 못했어요. 아니, 빼기 싫었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8년 만에 키스였어요. 아니,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봤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미영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었습니다. 나도 원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딸의 시아버지랑 키스를 했어. 하은이 친할아버지랑.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왔어요.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태어난 척했어요.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데, 엄마,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괜찮아. 하은이 잘 잤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준혁 씨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만 갈게. 하은이 잘 봤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인사했어요. 준혁 씨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도 입술에 그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빨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 아니야. 와인 마셔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하지만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또 하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미영 씨,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마주쳐야 할지 몰랐거든요. 딸네 집에서 볼 때도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네, 괜찮아요. 답장을 보내고 후회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토요일 오후였어요. 딸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습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어요. 아는 사람 마주칠 일 없는 곳으로 준혁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왔어요. 네.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커피 시킬게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준혁 씨가 주문하고 돌아왔어요.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사과하려고 불렀어요. 사과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미영 씨 불편하셨을 텐데.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날 준혁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이 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준혁 씨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펜션이었습니다. 산 아래 조용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해요. 방해받지 않게. 준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준혁 씨가 제 앞에 섰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볼을 감쌌습니다. 떨고 있네요. 긴장돼서요. 저도요. 준혁 씨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긴장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싫으면 말해요. 네. 준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카페에서보다 더 깊었어요. 혀가 스쳤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저도 모르게 준혁 씨 목을 감쌌습니다. 그 사람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몸이 밀착됐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미영 씨, 준혁 씨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숨결이 닿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네. 준혁 씨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52살인데 부끄러워하지 마요. 준혁 씨가 제 어깨에 입술을 맞췄어요.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8년 동안 누구도 그런 말 해준 적 없었거든요. 옷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도 준혁 씨 셔츠를 벗겼습니다.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나이가 있었지만 탄탄했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준혁 씨가 위에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어요. 8년 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준혁 씨가 제 목에 입을 맞췄어요. 쇄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52살의 몸이었지만 느껴지는 건 생생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준혁 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숨이 가빠졌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침대가 작게 삐걱거렸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깍지 낀 채로. 미영 씨, 절정이 다가왔을 때 저는 준혁 씨를 꽉 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몸. 하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안았어요.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전혀요. 준혁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품에 안긴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면 어떡해요?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는 더 꽉 껴안았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반짝거리고 볼이 발그레한, 마치 소녀 같은 52살 이혼녀가 딸의 시아버지와 잤어. 미친 거지. 완전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비밀 연인이 됐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딸네 집에서는 철저히 사돈 사이로만 지냈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혹시 서연이가 눈치챌까봐.
하지만 따로 만날 때는 달랐어요. 한적한 카페, 외진 식당, 그리고 가끔은 펜션. 준혁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손잡고 걷고, 밥 먹고, 안아주고. 52살에 이런 연애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영 씨,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요? 밝아졌어요. 예뻐졌고. 에이, 52살인데 무슨. 진심이에요. 준혁 씨가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서연이가 알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7월 초였습니다. 그날도 딸네 집에서 하은이를 보고 있었어요. 준혁 씨도 와 있었고요.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야근이라고 했어요. 사위도 출장 중이었고요. 밤 9시가 넘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네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둘만 있다는 걸 의식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다가왔어요.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입술이 닿았어요. 달콤하고 뜨거운 키스.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소파에 눕혔어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이 블라우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준혁 씨가 제 목에 입을 맞췄어요.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번개처럼 일어났어요. 옷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문이 이미 열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일찍 끝나서. 서연이가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그리고 가까운 거리. 서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버님? 아, 서연아. 일찍 왔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저와 준혁 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차 마시고 있었어. 거짓말이죠. 서연이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에 뭐야 그거. 저는 손으로 목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 씨가 남긴 자국이 있었거든요. 서연아, 이건.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설마 엄마가 아버님이랑? 아니야. 오해야. 오해? 눈앞에서 봤는데? 서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서연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준혁 씨가 나섰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어떻게 그래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내 엄마고 아버님은 내 시아버지잖아요. 하은이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둘이 그런 사이였어? 서연아,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겨워요. 진짜 역겨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나를 역겹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가세요. 둘 다 나가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하은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깬 거였어요. 저는 하은이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서연이가 막았습니다. 엄마는 하은이한테 오지 마요. 제가 볼게요. 서연아, 나가라고요. 서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미영 씨, 일단 나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울면서 하은이를 안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아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혁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서연이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가 시아버지랑 상상만 해도 끔찍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도 했고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차단당한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나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해. 준혁 씨를 포기하고 딸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딸네 집에 찾아가 봤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문 좀 열어. 대답이 없었어요. 서연아, 제발. 얘기 좀 하자.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더니 멈췄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직 얼굴 보기 싫어요. 시간 좀 주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답이 없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 해. 딸을 되찾아야 해. 준혁 씨에게 전화했어요. 미영 씨,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준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딸을 잃을 수는 없어요. 서연이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미영 씨, 저는 울먹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전부였어요. 8년 동안 그 애 하나 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저를 역겹다고 해요. 엄마 얼굴도 보기 싫대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준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안 돼요.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래도 와요. 제발. 준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미영 씨,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포기 못해요. 준혁 씨, 58년 살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한 게. 준혁 씨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근데 미영 씨 만나고 달라졌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딸을 잃을 수는 없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준혁 씨가 서연이를 만난다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까? 서연이가 들어줄까? 아니면 더 화를 낼까?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꽃을 다듬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오후 3시쯤 준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났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어땠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쉽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많이 화났더라고요. 그렇구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이제 미영 씨 차례예요. 서연이가 엄마 얘기 듣고 싶대요. 정말요? 네. 연락할 거예요.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내 얘기를 듣겠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일까? 저녁 7시쯤 문자가 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만나요. 집 근처 카페에서.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거기서 보자.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녁이 됐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서연아. 제가 불렀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앉아요.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 엄마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고. 장난이 아니야. 저는 서연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이야. 준혁 씨를 좋아해. 서연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남자로 봐요?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됐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이 아플 때 준혁 씨가 도와줬어. 새벽까지 병원에 같이 있어줬어. 그때 처음 느꼈어. 이 사람 따뜻하구나. 그게 이유예요? 친절했으니까? 아니, 그것만은 아니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서연아, 엄마도 외로웠어. 네. 8년 동안 혼자였어. 아빠 떠나고 너 하나 보고 살았어. 근데 너 시집가고 나니까 정말 아무도 없더라. 서연이 표정이 흔들렸어요. 밤에 혼자 밥 먹을 때,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 없을 때, TV 보다가 웃기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엄마, 나도 사람이야. 52살이어도 여자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 서연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하필 왜 시아버지예요? 나도 몰라. 그냥 그분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이라서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어. 미안해. 서연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솔직히요, 역겹다고 한 거 후회해요. 서연이가 작게 말했어요. 시아버지 얘기 듣고 생각해봤어요. 시아버지도 엄마도 오래 혼자였잖아요. 서연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웃는 거 본 적이 없었는데.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요즘 달라지셨어요. 밝아지셨어요. 그게 엄마 때문이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바로는 못해요. 엄마랑 시아버지 같이 있는 거 보는 게 아직은 힘들어요. 그래. 이해해.
서연이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먼저 갈게요. 서연아. 제가 불렀습니다. 서연이가 멈췄어요. 사랑해. 엄마 진짜 너 사랑해. 서연이 어깨가 떨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나도요라고 했어. 아직 화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하지만 들어줬어요. 다행이에요. 준혁 씨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잘 될 거예요. 기다리면. 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준혁 씨도 둘 다 잃지 않을 거야. 3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와는 조금씩 연락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은 문자만 오고 갔습니다. 하은이 사진, 안부 인사 같은 것들. 그러다 1달 전부터 전화도 받아줬어요. 아직 예전처럼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준혁 씨와는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조심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는 거리를 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10월 초였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요? 왜? 하은이 돌잔치요. 작게 하려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가도 돼? 당연하죠. 엄마가 왜 안 와요? 서연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오시거든요. 괜찮죠? 응, 괜찮아. 그럼 토요일에 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은이 돌잔치, 준혁 씨도 온다고 했어. 서연이가 우리 둘 다 부른 거야. 무슨 의미일까?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 토요일이 됐습니다. 돌잔치 장소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가족들만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하은이가 보였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할머니 왔어요. 서연이가 하은이를 안고 다가왔어요. 저는 하은이 볼에 뽀뽀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예쁘다. 서연아, 고마워. 불러줘서 당연한 건데요. 서연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들어왔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서연이가 준혁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은이 한복 예쁘네. 준혁 씨가 하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준혁 씨는 떨어져 앉았어요. 아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시아버지, 나란히 앉아요. 뭐? 저는 당황했어요. 오늘 가족사진 찍을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앉으면 이상하잖아요. 서연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준혁 씨를 봤습니다. 준혁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준혁 씨가 불렀습니다. 괜찮은 거야? 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어색해요. 서연이가 하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하은이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애한테 사랑 많이 주는 어른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서연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요. 시아버지가 웃으시면 우리 집도 밝아지고. 서연이 눈이 붉어졌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세요.
둘 다.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아, 고마워. 준혁 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고맙다.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준혁 씨 아들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뭐? 서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당황했는데 사위가 웃었어요. 아버지 요즘 젊어지셨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민준아, 아버지도 행복하셔야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오래 혼자 계셨잖아요. 준혁 씨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저도 서연이를 안았어요. 하은이가 중간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준혁 씨와 저, 그리고 하은이를 아는 서연이 부부. 사진 찍을게요. 식당 직원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옆에 준혁 씨가 있었고 앞에 서연이와 하은이가 있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52살의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준혁 씨와 함께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했어요. 잘 됐네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네. 꿈 같아요. 저는 준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미영 씨. 네. 나랑 결혼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준혁 씨가 저를 마주 봤어요. 사돈 사이로 만나서 연인이 됐잖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58살의 청혼이라니. 부끄럽네요. 준혁 씨가 멋쩍게 웃었어요. 근데 미영 씨 아니면 안 돼요. 남은 인생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준혁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미영 씨. 저야말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어요. 이 사람 품이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44세 이혼하고 8년을 혼자 살았어요. 남자는 포기했고 사랑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사돈 어른이라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관계였죠. 손녀를 함께 돌보면서 가까워졌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마음이 열렸고 공원을 산책하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역겹다고 했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도 저도. 그리고 결국 이해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52살이어도 58살이어도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외로워할 수 있고 누군가를 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복잡하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진심이면 길이 열려요. 저처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행복하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